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많은 연사분들이 아주 속 시원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완전 부정과 부패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맞아요. 어떤 상자를 열어도 부정과 부패가 항상 껴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네. 어렸을 때 저희 종합 선물 세트 한번 받아보셨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고 까보면 똑같은 게 너무 실망하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는 어느 걸 까도 부정과 부패가 항상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하는 거를 보면은 포퓰리즘과 또 물질 만능으로 돈으로 사람들이 표를 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핑계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했죠. 예,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을 마구 퍼주고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게? 다 혈세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빠 세대가 다 힘들게 벌어서 나라 경제 부흥시키려고 해놨던 그 돈 갖다가 자기 표 관리하는데 권력 유지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뉴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20만원에서 30만원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본인 돈으로 하면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훌륭하다고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본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30만원 그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달 안에 다 써버리는 거. 차라리 그거보다는 공평과 정직화, 그렇게 이 사회에서 정말 자기가 땀 흘려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공평한 기회를 주어지는 게 청년들한테 더 바람직한 거지 30만원 주어진다고 해서 이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 보면은요, 지금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 많아요. 제가 찾아보면 많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은 박스 줍고 다니시잖아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스 주시면서 생활해 가고 있어요. 그분들 도와드려야 돼요. 그 부모님도 안 계신 우리 소년 소녀 가장들, 그 어린아이들 도와줘야 돼요. 청년들 말짱하게 일할 수 있는데 사지 멀쩡한데 무슨 3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회의 약자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런 돈으로 세금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년들 일할 수 있어요. 청년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시간만 내면요, 자기가 얼마든지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그 돈 나눠줘서 인기 얻으려고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동호 목사님하고 폴룡 목사님, 또 우리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광화문에 갔습니다.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이거 들고 가면은요, 안 뒤로 보내줘요. 우리나라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 동맹국 성조기를 들고 우리가 광화문에 청와대 앞에 가는데 안 뒤로 보내줘요. 그럼 도대체 무슨 깃발을 들어야지 보내줄 거예요? 인공기? 오성홍기? 아니 문재인 얼굴이 새겨진 그 문재인 길에 들어야지만 보내줍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처음 유학 갈 때,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보자기에다가 성경책과 태극기를 싸주셨어요. 제가 그걸 들고 2000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그렇게 성경책과 태극기를 보자기에 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너 조국 대한민국인으로서 당당하게 행하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제 현관 맞은편에다가 태극기를 크게 붙여놨어요. 올 때 갈 때 그 태극기가 눈에 보이게. 내 나라, 내 조국이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그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크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작은 태극기 하나를 구해서 제 차 뒤에다가 태극기를 붙여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태극기를 못 걸게 해요. 태극기를 들고 못 다니게 해요.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 온 국민이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나라 내 땅을 내 의지대로 밟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내 조국의 깃발을 들고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이 자유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마음껏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핀란드나 북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티네이저만 되면요, 그 이상만 넘어서면은 자기가 지지할 정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뭐 세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돈을 보내요. 후원금을 보내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티네이저 이상 되면은요, 본인이 스스로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민주화 선진국들은요, 이미 어린 나이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린 세대들이 자라났을 때 자연스럽게 사회에 동화돼서 정치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회 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너는 학생이니까 너는 공부만 신경 써. 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정치를 또 배우는 거야, 아이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집안에서 부모님의 교육 아래에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가 망가져요. 사회가 망가져요. 이건 분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맞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설 때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사회가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투표했잖아요. 국회의원 투표. 4.15 부정 저질렀잖아요. 우리들의 의지하고 우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그들의 조작에 의해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법을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하여금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면, 국회의원이 단순한 우리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요, 악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법이 잘못되면요, 나라 근간이 잘못되지는 거고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라 근간이 흔들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사회가 박살나버려요. 한순간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석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베네수엘라가 왜 한순간에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한순간에 실수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민 생활이 완전히 거지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라면 빠져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먼 나라 얘기 같죠? 아니에요. 베트남이 한순간에 공산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이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 문정권이 해나가고 있는 게 베트남이 공산화된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공부해보면요. 뭐든지 이게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조짐이 이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사회가 발칵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분들이 또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외치지 않으면요 정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뭐 누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간에 저희가 무조건 외치셔야 돼요. 부정에 대해서 외치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외치고 부조리에 대해서 외쳐야지 이 정부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듣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구나, 그렇게 이들도 인식을 해서 한 번에 할 거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점점 딜레이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 한 번에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이 사회를 뒤집어놓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저지선이 돼가지고 그 저지선이 통과가 되면 또 다른 저지선이 있어서 그 저지선들이 계속 쳐놔서 그래서 한 번에 이 사회가 뒤집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최후의 5분, 최전방에서 5분을 버텨주면요 후방에서 모든 무기와 모든 재정비를 해가지고 전방을 서포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최전방이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면요 후방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군가도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세요. 예비역들. 맞습니다. 예, 뼈를 깎는 고통도, 숨이 막히는 고통도 5분 동안 참아내면은 내 조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후방에서 어떻게하든 서포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우리 임요한 목사님처럼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유튜버님들 최전방에서 애국활동 하시는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태극기 들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광화문에서 누가 듣던 말든 간도 외쳐주는 것 때문에 5분을 버티는 거예요. 그 5분 버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정말 군인 정신으로 최전방에서 5분만 버텨주면은 또 우리 후방에서 또 지원하는 세력들이 또 새로운 전력과 또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해서 또 앞에서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제네바 포럼을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외쳐주고 계속 일선에서 계속 나서서 외쳐줘야지 국민들이 그거를 듣고 늦게 깨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군장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군장을 늦게 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쓸 수 있게, 또한 우리 교회들이 바로 쓸 수 있게 이 사회가 정말 자유민주 사회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10월 3일 날 문재인 산성 싼 것을 보고 10월 9일 날 한글날 문재인 산성을 싼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광화문 일대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찰 차벽으로 다 막혀가지고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문재인이 광화문을 사수하는 거는요, 자기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로 그 정당의 정당성을 얻었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광화문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 광화문 시청 광장 그 세종대왕 그 앞쪽이죠. 그쪽에 뭐가 있냐면 세월호 기념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상징이에요. 절대 그거 못 부시게 하잖아요. 지금 다른 어떤 단체들이 뭐를 천막을 세우고 뭘 하면은 다 치우게 하면서 그것만큼은 계속 놔두고 있잖아요. 정권 유지할 동안. 지금 거기가 심장부예요. 자기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심장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 소리를 못 견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사수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뭐 혹은 뭐 쉬는 날이 이렇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우파 단체에서 아마 그 집회 신고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광화문도. 왜냐면은 경찰 병력이 광화문에 다 모이게.
그리고 서울역에서 대대적으로 모여도 돼요. 서울역 집회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촌에서도 집회를 신청하는 거고, 효자동에서도 집회를 신청하는 거고, 을지로 사거리에서도 집회를 신청하는 것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곳에서 대대적으로 집회를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만 못 모이게 지금 경찰 병력이 광화문 에어싸는데 1만 명을 동원했어요. 인원이 없어서 제주도에 있는 정경들까지 다 차출을 했어요. 서울시는 다 못 막아요. 서울시는 다 못 막고 고작 하는 일이 광화문 에어싼 것이에요. 그럼 광화문에서 못하면은 집회 신고를 해놓는 거죠. 왜냐면 거기다가 차벽 설치해라. 우리는 남대문에서 모일 거다. 서울역에서 모일 거다. 대대적으로 거기서 모여서 경찰을 오히려 포위해버리는 거죠. 효자동에서도 나오고, 사대문에서 다 나오는 거죠. 동대문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기획하시고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에서 제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때마침 전교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노조가 을지로 사거리에서 전교조에서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민노총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정경들이 그 서울 시내를 완전히 꽉 채웠어요. 꽉 채웠는데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crazy라 그러는, crazy,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 이런 광경들이 이 친구한테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연신 crazy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10월 3일 날이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를 봤으면 더 놀랐을 거예요. 이거 아마 평양인지 알 거예요. 사람도 뭐 출입 통제를 아예 막아버리고 아예 못 다니게 하니까 왜 대한민국 맞냐고 물어봤을 것이에요. 예, 정말 지금 백악관 앞에도요 1인시 다 허용합니다. 백악관 앞에도 1인시 다 허용하고요, 막는 나라 없어요. 북한이나 막을까? 지금 집회하고 시위하는 거 막는 나라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문재인 정부는 정말 북한보다도 못한 나라일 수 있어요, 사실 이 정권이.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종교 탄압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 정부가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만약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항의한다든가 반대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본인의 마음에 벽을 쳐버렸고 광화문에 차벽을 쳐버렸어요. 국민과 소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완전히 틀린 거죠. 위선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규탄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저희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제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되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